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이호진입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위암 수술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아마도 수술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술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암을 완전하게 절제하는 그런 목표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암 환자의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작년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질 지표 보고서에 나온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암병기별 수술 후 5년 생존율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마지막 조사 기간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암 수술 환자들의 5년 전체 생존율은 84.3%였고요. 이 중에서도 주로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1기 또 2기 환자들의 생존율은 각각 95.3%, 87.1%로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 또는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질 지표 보고서를 검색하면 누구나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이 결과는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5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수술의 주된 목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생존율이 달성된 현재는 단순히 생존, 즉 암이 제대로 제거가 되어서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복 기간 동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암에 걸리기 이전에 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분들이 같은 병기로 같은 수술을 받고 암은 똑같이 제거가 되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 이전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환자분들은 비교적 빨리 회복을 해서 본인의 취미생활과 사회생활을 즐기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케이스 중에서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암만 없애면은 다른 건 모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암 치료 후에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본인의 취미 생활도 하고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을 더 즐기며 사시고 싶으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 후 회복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국내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에서의 수술을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 자체입니다. 수술의 범위가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 회복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환자 요인입니다. 같은 의료진에게 같은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경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 요인은 다시 교정이 불가능한 요인, 즉 바꿀 수 없는 요인과 교정이 가능한 요인,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이 불가능한 요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령입니다. 아무래도 이 젊고 건강한 환자분보다는 이 고령인 환자분에서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환자분의 나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기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수술 전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만성 질환들은 완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노란색의 교정 가능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자분 본인의 노력이 다른 어떤 사람의 노력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현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지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수술을 준비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환자분 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좀 더 준비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수술 환자분들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에서 수술이 결정되고 대기하다가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 대기 기간 동안에는 주로 수술을 위한 여러 검사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대부분은 회복실, 아주 일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거쳐서 병동으로 올라가서 수일간 경과 관찰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 퇴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긴 여정 중에서도 주로 이제 수술 전 대기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평균 대기 일수가 약 33일, 즉 한 달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주로 수술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환자분의 연령, 기저질환, 그리고 병력을 바탕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이러한 이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태, 그리고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 전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수술을 위한 평가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후 회복을 개선시키기 위해 환자분의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약 한 달간의 노력이 환자분의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흔히 수술 환자를 마라톤 선수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수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사전 재활 또는 수술 전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장애가 생긴 사람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를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사전 재활을 하지 않았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을 받게 되면 건강 상태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술 그 자체도 있지만 수술로 인한 통증, 또 여러 가지 합병증, 수술 전후 금식, 정신적인 스트레스, 약물 투여 등 여러 요인들이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수술 전 시기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수술 전 사전 재활을 통해 수술 전 건강 상태를 평소보다 개선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이 수술 후에 건강 상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비슷하거나 덜 떨어지게 될 거고요.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 재활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인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수술 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또 흡연은 수술 환자에서 호흡기, 심장, 감염 합병증 같은 다양한 수술 후 합병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3, 4주 이상의 금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술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금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을 앞둔 환자에서는 평소에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생활 습관의 교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강한 동기부여가 수술 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변화는 수술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양관리입니다. 수술 전 영양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술 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또한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 유제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가능하면 저지방, 무가당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거나 또는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고형식 대신 영양 보충 음료와 같은 그런 대체 시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양 관리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건강보조식품 섭취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조식품 한두 개 이상은 섭취를 하고 계신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건강보조식품들이 주로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은 수술 전 일정 시간 동안 중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 건강보조식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긴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수술 2주 전부터는 건강보조식품을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운동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에서 암 수술 전에 운동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을 개선시키고 장기간 예후를 개선시켰다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수술 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수술 환자에서 수술 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전 운동은 무기력이나 불면, 불안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도움이 되지만 이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심장과 폐의 기능 그리고 근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뉴스 기사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헬스조선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요 제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기사를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읽으면 왜 암 수술 전에 운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암 수술 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이 권장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다양한 이제 운동들이 있겠죠.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트레드밀 이런 운동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운동이든 본인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을 해서 최소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20분 이상 그리고 강도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하다가 만약에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 극도의 피로나 현기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령이나 탄력 밴드 같은 거 최근에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집 안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상지와 하지에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세트에 10번 그리고 3세트 해주는 것이 권장이 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상태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트 수라든지 아니면 한 세트 내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대병원 TV에서 이 암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운동법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 프로그램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매주 이제 다른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운동법 교육을 시청하시면서 이 운동을 따라 하시면은 이 수술 전에 이런 이제 근력 운동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운동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 TV에서 거동이 불편한 암 환자의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이제 시행을 해보시면은 수술 전에 운동을 계획을 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 수술 후에 단순히 이 생존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환자분들이 빨리 이 암에 걸리기 이전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사회생활을 즐기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수술 전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수술 전 시기에 단순히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하는 방법에는 음주나 흡연 같은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적절하게 영양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